비밀 없는 스핑크스.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 앞에 밖에 앉아 파리의 삶의 광채와 남로를 지켜보며 베르무트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부심과 궁핍이 빚어내는 묘한 파노라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머치슨 경이었다. 우리는 약 10년 전 대학에 다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무척 반가웠다.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옥스퍼드 시절 우리는 절친한 사이였다. 나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아주 잘생기고 씩씩했고 의젓했다. 우리는 그에게 너무 솔직하지만 않으면 최고가 될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그런 정직함 때문에 더욱더 그를 존경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눈치였으며 뭔가 미심쩍어하는 것 같았다. 현대적 회의주의적 결과는 분명 아닌 듯했다. 머치스는 완강한 토리 당원이자 귀족언을 믿듯이 모세오경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여제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나는 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네. 그가 대답했다. 이런 제럴드, 여자는 사랑을 해야지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 신뢰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나? 그가 대답했다. 자네 인생에는 뭔가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군, 제럴드. 내가 소리쳤다. 어서 얘기해보게. 한 바퀴 돌기나 하자고. 그가 대꾸했다. 여긴 너무 복잡해. 아니 노란 마차 말고 다른 색깔로. 저기 저 청록색이 좋겠군. 몇 분 뒤에 우리는 마차를 타고 마들렌 방향으로 넓은 가로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물었다. 어디든 자네 마음대로 가자고. 그가 대답했다. 부하의 식당으로 갈까?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 자네 이야기를 다 해보게. 자네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내가 말했다. 자네 그 수수께끼를 말해봐. 그는 호주머니에서 은 걸쇠가 달린 작은 모로코 가죽 상자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여자 사진이 있었다. 키가 크고 갸냘폈으며 크고 흐릿한 눈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묘하게도 그림에 나오는 여자 같은 인상을 풍겼다. 모피의 친친감은 그 여자는 꼭 천리안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다. 그 얼굴 어때? 그가 물었다. 진실해 보여? 나는 주의 깊게 살폈다. 뭔가 비밀을 가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비밀이 선한지 약한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아름다움은 많은 수수께끼를 빚어서 만든 것이다. 사실 형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보일 듯 말 듯 입가에 감도는 희미한 미소는 달콤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옅었다. 그래 어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쳤다. 검은 담비를 두른 모나리자 같군. 내가 대답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 그가 말했다. 식사하고 나서.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웨이터가 커피와 담배를 가져오자 나는 제럴드에게 아까의 약속을 일깨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팔걸이 의자에 주저앉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5시쯤 본두가를 따라 걷고 있었네. 마차 충돌 사고가 심하게 일어나 교통은 거의 정체 상태였지. 보도 가까이에 작은 노란색 유계 마차가 서 있었네. 어찌된 일인지 그 마차가 내 눈길을 끌더군. 그 옆을 지났는데 마차 안에서 내가 오늘 오후에 자네한테 보여준 얼굴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반하고 말았네. 그날 밤 내내 그 얼굴만 생각했지.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그 한심한 로에 가서 어슬렁거리며 마차마다 안을 살피며 그 노란 유계마차가 오기를 기다렸지.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네. 결국 나는 내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해버렸지. 그러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마담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네.
원래 식사 시간은 8시였는데 8시 30분이 되도록 우리는 응접실에서 기다려야 했지. 그때 하인이 문을 열더니 알로이 부인이 도착했다고 알렸네. 바로 내가 찾던 그 여인이었지. 알로이 부인은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네. 회색 레이스를 단 달빛처럼 보이더군. 나는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지. 자리에 앉은 뒤에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네. 얼마 전에 본드가에서 뵌 것 같습니다. 알로에 부인. 그러자 알로에 부인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나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남들이 듣겠어요. 나는 출발부터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몹시 비참한 기분이었네. 그래서 무모하게도 프랑스 연극이라는 주제로 뛰어들었지. 알로이 부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네. 늘 변함없는 낮은 목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듯이 이야기를 했지.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나는 정열적으로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들었지. 또 그녀를 둘러싼 뭐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분위기 때문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네. 알로이 부인은 식사를 마치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더군. 나는 찾아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지. 알로이 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에 누가 있는지 흘끔거리며 말했어. 네, 내일 5시 15분에요. 나는 마담한테 알로이 부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네. 하지만 내가 알아낸 것이라고는 알로이 부인이 파크레인의 아름다운 집에 사는 과부라는 사실뿐이었지. 과학 이야기를 즐기는 따분한 사람 하나가 과부에 대해 늘어놓는 장광설을 들으면서 나는 그 집을 나왔네. 과부는 결혼해서 적자 생존을 보여주는 사례라나 뭐래나. 다음날 나는 파크레인의 정각에 도착했네. 하지만 알로이 부인이 막 나갔다고 집사가 전하더군. 나는 클럽으로 갔네. 언짢기도 했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지. 결국 한참 생각한 뒤에 알로이 부인에게 편지를 썼네. 언제 오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지. 며칠 동안 답이 없더군. 그러다 마침내 일요일 4시에 집에 있겠다는 짤막한 메모를 받았네. 이 메모에는 특별한 추신이 붙어 있었지. 다시는 이곳으로 편지를 하지 마세요. 만나서 설명드리죠. 일요일에 나는 알로이 부인을 만났네. 정말 고혹적인 모습이더군.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알로이 부인은 다시 편지를 쓸 일이 생기면 녹스 부인 앞 그린과 휘테이커 도서관 정교로 보내라더군. 우리 집에서는 편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시즌 내내 알로이 부인을 자주 만났네. 그래도 그녀의 신비한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지. 가끔 어떤 남자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그것도 아닐 것 같더군.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네. 알로이 부인은 박물관에 있는 그 이상한 수정과 같았기 때문이지. 어느 순간에는 맑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흐려지는 수정말일세. 마침내 나는 알로이 부인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네. 알로이 부인이 나의 방문, 나아가서 내가 보낸 몇 통 안 되는 편지 역시 계속 비밀로 감추려 드는 게 정말 짜증이 났거든. 나는 도서관 주소로 편지를 보내 다음 월요일 6시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네. 좋다고 하더군. 나는 7번째 하늘에 들어간 것처럼 기뻤다네. 그만큼 알로이 부인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 당시에는 그런 수수께끼들이 있어도 반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바로 그런 수수께끼 때문에 반했다는 것을 알겠네. 아니, 내가 사랑한 것은 그 여자 자신일세. 수수께끼야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했을 뿐이지. 어째서 우연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한 것일까? 그렇다면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얘기로군. 내가 소리쳤다. 그런 것 같네. 제럴드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가 듣고 스스로 판단해보게. 월요일에 나는 숙부와 점심을 먹고 4시쯤 메릴본 도로에 들어서게 되었네. 알다시피 숙부는 레전드 파크에 사시잖나. 나는 피카딜리에 가고 싶었네. 그래서 지름길로 가기로 하고 초라하고 작은 거리들을 수도 없이 통과했지.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알로이 부인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나. 짙은 베일을 쓰고 아주 빠르게 걷고 있더군.
알로이 부인은 어떤 거리의 마지막 집에 이르자 층계에 올라가더니 열쇠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더군. 이게 그 수수께끼였군. 나는 혼잣말을 하고 서둘러 다가가서 집을 살펴보았네. 하숙집 같았어. 현관 계단에는 알로이 부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이 있었네. 나는 손수건을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네. 결국 나에게는 알로이 부인을 염탐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클럽으로 마차를 달렸네. 그리고 6시에 알로이 부인을 찾아갔지. 알로이 부인은 소파에 누워있더군. 은빛 천으로 만든 다회복을 입고 평소에 늘 달고 다니던 묘한 월장석 몇 개를 들이고 있더군. 아주 예뻐 보였어. 오셔서 반가워요. 알로이 부인이 말했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나는 놀라서 알로이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지. 오늘 오후에 이것을 컵너가에 떨어뜨리셨더군요, 알로이 부인.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네. 알로이 부인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보았네. 수건은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지. 거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물었네. 무슨 권리로 물어보시는 거죠? 알로이 부인은 그렇게 대꾸하더군.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권리입니다. 내가 대답했네. 나는 청혼을 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알로이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다그쳤지. 알로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네. 멋지쓴경, 아무것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 아닙니까? 내가 소리쳤네. 이것이 당신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알로이 부인은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누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내가 소리쳤네. 이미 말했잖아요. 알로이 부인은 그렇게 대답하더군. 나는 화가 났네. 미칠 것 같았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알로이 부인한테 아주 심한 말을 했네. 마침내 나는 그 집에서 뛰쳐나왔네. 알로이 부인이 다음날 편지를 보냈더군. 나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뒤 앨런 콜빌과 함께 노르웨이로 떠났네. 한 달 뒤에 돌아오자마자 모닝 포스터에 실린 기사가 눈에 띄었네. 알로이 부인이 죽었다는 기사였지.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감기에 걸려 닷새 뒤에 폐충혈로 죽었다는 거였네. 나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네. 그 여자를 무척이나 사랑했는데, 미친 듯이 사랑했는데, 맙소사,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거리로 가보았나? 그 집으로 가보았어? 내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컵너가에 가보았네. 어쩔 수가 없었지. 의심 때문에 너무 괴로웠으니까. 문을 두드렸더니 기품 있는 여자가 문을 열더군. 나는 여자에게 새들 방이 있느냐고 물었지. 글쎄요. 객실들은 이미 다 새를 놓기는 했는데 새든 부인을 3달 동안이나 뵙지 못했네요. 집세도 밀렸으니까. 그 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부인입니까?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네. 맞습니다. 그 부인이에요. 여자가 소리쳤네. 부인은 언제 오시죠?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대답했네.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일이? 여자가 말했네. 그분은 가장 좋은 하숙인이었어요. 이따금 와서 객실에 앉아있기만 하면서 일주일에 3끼니를 냈거든요. 그분이 여기서 사람을 만난 겁니까? 내가 물었네.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늘 혼자 와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확언했네. 그럼 대체 여기서 뭘 한 겁니까? 내가 소리쳤네. 그냥 객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가끔 차를 마시기도 했죠. 여자가 대답했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1파운드 금화를 하나 주고 그곳을 나왔네. 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라고 보네. 그럼 왜 알로이 부인이 거기에 갔던 걸까? 이보게 제럴드, 알로이 부인은 그저 수수께끼에 푹 빠진 여자였을 뿐이네.
그냥 베일을 쓰고 그곳에 가서 자신이 수수께끼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기 위해 그 방들을 빌렸던 걸세. 비밀을 즐겼던 사람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 여자 자신은 비밀이 없는 스핑크스에 불과하다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제럴드는 모로코 가죽 상자를 꺼내 열더니 사진을 보았다. 그런가? 제럴드가 마침내 중얼거렸다.